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에서 진명문이라고 도식화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진 보겠습니다. 진단 단계죠.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자,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명이죠.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이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나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행동 등을 확인하면서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2단계에서는 대안을 탐색하는구나. 어떻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을 해서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요. 자, 3단계 문이죠. 문제 해결의 단계.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츠의 진명문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면접 성공을 위해 A씨는 금연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금연을 위해 담배의 흡연량을 줄이기로 한다. 이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의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이론서에서 내용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표는 당연히 흡연을 일단은 줄이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평소 흡연량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라고 이렇게 좀 그냥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사실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원리 세 가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는 상담자가 정해주지 않았죠, 지금. 자, 그리고 목표는 기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한 5가지 줄여봅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상담 목표가 당연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면 좋고요.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기한이 있어야 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3개만 간단히 사실 외워줘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5개를 쓰시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의 방향을 이끌기 위함이고요. 네 번째,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고요. 다섯 번째, 목표 설정 촉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래라는 키워드를 묶어서 하나 외워주시고 나머지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뭐 얘도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닙니다만 4가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다. 호기심이 많죠. 자, 삶을 실존적으로 본다. 실존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한다. 창조적이다. 창조. 자, 그리고 유기체인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을 신뢰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자유롭다. 자유로운 선택.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쭉쭉 뽑아서 외워주시면은 문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형태주의, 게슈탈트죠?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일 유명한 거 있죠? 형태주의 하면은 먼저 우리 떠오르는 거 비의자, 그리고 꿈, 과장하기. 자, 우리가 1차에서 제일 많이 봤죠? 그래서 요거 3개만 사실 외워주셔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킨다. 자, 두 번째, 비의자 기법. 자, 의자, 텅 빈 의자죠? 자,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투사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 작업. 자,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과장하기 뭐죠?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해야 하는 것이다. 자, 저 사실 지금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배고픈 거죠. 당신 지금 배고픈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상담을 해보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체 자각.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외우기 쉬운 거는 2번, 3번, 4번을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요거 3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기혼 여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을 쓰시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질 임금률입니다. 자,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배우자 임금 수준. 자, 배우자 임금이 낮거나 없으면은
자, 기혼 여성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경제활동을 참가하게 되겠죠. 자,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높다. 자, 이거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녀의 수와 연령. 자, 자녀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참가율이 높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좀 아직도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것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뀌겠죠? 자, 다섯 번째, 파트타임 형성. 자, 이제 자녀 수가 많으면 또 자녀도 키우고 하셔야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파트타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으면 참가율은 대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실업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회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으면 취업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혼 여성분들이 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계 생산 기술력입니다. 자,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으면 참가율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식기세척기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안 가사 노동이 줄게 되니까 경제 참가, 내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거 6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 봤었죠? 우리 앞에 봤었던 내용들 그대로 써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낮은 실질 임금률, 자, 성별 임금 차이나 혼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높은 가공의 소득, 배우자나 다른 가공의 소득이 높으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한된 취업 직종과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생기죠. 그리고 미비된 육아 지원, 육아를 위한 법적 제도나 육아 시설이 미비한 경우, 그리고 미비된 기혼 여성 맞춤. 자, 여기 파트타임 내용 들어갑니다. 시간제 근무나 기혼 여성의 노동에 맞는 직종이 미비하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육아 지원이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서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써줘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죠? 자, 질문을 통해 역할관계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 요거 3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층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층화 표집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내용이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예를 들려고 했으니까 얘도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교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거나 동아리 등 이렇게 모집단들이 있겠죠. 원하는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 우리 층화 표집을 사용한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체계적 표집이란 모집단 목록에서 무작위로 처음 땡땡 번째 요소를 뽑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순서나 규칙에 따라 이후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10번째 요소를 추출한다 해서 그러면 10번째, 다음은 또 10번 뒤니까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서 나아가게 이렇게 순서나 규칙을 정해서 이후에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체계적 표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꼭 외워놓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쓰시오. 자, 우리 직업포부 발달 단계 고트프레드슨 하면은 원래 힘, 성, 사, 네, 이렇게 해서 외우신 분들 계시죠. 자, 근데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하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4번은 지워도 되겠네요. 자, 그럼 1, 2, 3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크기 지향성이죠. 자, 3세에서 5세에서 이루어지고요.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댄다. 참, 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역할 지향성이죠. 6세에서 8세 사이입니다.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남자는 이런 일, 여자는 이런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살에서 13살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또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